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궁궐이나 사찰, 웅장한 저택을 건축하는 사람을 대목장이라 부릅니다. 우선 나무를 고르고 건물의 위치를 선정하는데요. 그 다음엔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 생각하고 또 각 공간마다 배치될 조각을 결정합니다. 1964년부터 전통 목재 건축의 목수 외길을 걸어오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범식 대목장인데요. 과연 그에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일평생 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히도 외롭고 힘겨운 길인데도 말이죠. 부와 명예, 권력을 뒤로 한 채 수행하듯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 최고의 반열에 오른 이를 우리는 장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장인의 손길로 태어난 성과물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시간과 마음을 이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천년의 숨결을 되살려 미래 천년을 만드는 사람이 김범식 대목장입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상북도 경산시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이곳이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공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혹시 대목장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 봐도 될까요? 입구에서부터 나무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는데요. 와, 대목장님. 예, 정말 멋져요. 예, 한번 구경하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건축을 실물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 크기로 세밀하게 축소시킨 모형이 가득합니다. 장엄하면서도 정제된 선과 조형미가 돋보이는데요. 전통 건축과의 인연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1964년도에 김천 직사, 지금 박물관이죠. 천풍류라고 그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김덕기 선생님이 이제 그 맡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김덕기 선생님 자제분이 있어요. 김윤원 선생님이라고. 김윤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현장에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동참하게 된 거죠. 다양한 목재 문화재의 수리, 복원, 신축은 물론 국보와 보물에 해당하는 전통 건축 모형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제 고려 때는 주심포만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익공이라고 그래요. 대목장님, 예. 제가 딱 봐도 다양한 모형들이 보이는데 이곳에는 도대체 몇 점의 건축 모형들이 있는 건가요? 숭례문 있고요. 동대문이 이제 흥인지문이죠. 일일이 다 거명은 못하지만 전체로 하면 한 100여 점이 됩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국사 대웅전과 국보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형이라고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의 화려한 부자재와 단청의 섬세한 미를 표현하다 보니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좋게 6개월이 걸리는데요. 이런 전통 건축 모형은 언제부터 만들게 되신 거예요? 만들기 시작에 한 30년 전부터 했죠. 제가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요. 그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했죠. 현장 바쁠 땐 현장하고 현장 안 바쁠 땐 여기 와서 이제 모형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여기입니다. 한 국가의 문화는 의식주를 통해 조명되는 만큼 고증 자료를 토대로 소재부터 똑같이 만들어내죠. 그만큼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 이런 거는 이제 홍송이고요. 홍송이고 또 이쪽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다가라스고요. 다가라스. 예, 다가라스. 또 이런 거는 이제 육송, 우리나라 육송이고요. 이것도 석가래인데 석가래는 이제 지붕이 이제 기와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석가래는 이제 우리나라 육송이고요. 목수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나무와 친했던 김범식 대목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와 나무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직접 작업하시는 거 보고 싶거든요. 혹시 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아, 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김범식 대목장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을 향했는데요. 57년 경력을 가진 만큼 거침없는 손놀림입니다.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앞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 순서가 네.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재를 우선 기돌이 해가지고요. 치수에 맞게 기돌이 해가지고 대패질 해가지고 톱질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도안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각도 하고 또 치목도 하고 그러거든요. 장인으로 인정받기까지 땀과 눈물, 고뇌와 열정의 시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장인을 존경하고 그 길에 갈채를 보내는 거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야말로 금손을 가진 김범식 대목장인데요. 선생님, 이거는 네. 어떤 것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겨자각이라고 해가지고 누마루 같은데 난간 돌아가는 거거든요. 난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4시간이요? 예. 워낙 정교한 작업이라 숙련된 전문가라도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작업 내내 한시도 집중력을 흐리지 않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하실까요? 어떤 부분만 특별하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 더 특이하게 하고 어떤 건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다 신경 써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망치로 내려치시는 거니까 예. 나무가 예. 이렇게 좀 망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결 따라서 잘 해야죠. 별 따라서. 예, 예. 깎아낼 건 깎아내고 살릴 건 살리는 것이 실력이겠죠. 나무를 오래 다루면서 그 성질을 잘 알아야 가능한 작업인데요. 전통 건축의 정제된 조형미와 선의 아름다움이 김범식 대목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유려한 곡선 곳곳에 우리 선조들의 농밀한 지혜가 듬뿍 묻어 있는데요. 57년에 목수 외길을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걸어오시는 동안 힘드셨던 점이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전부 수작업이 있거든요. 전부 뭐든지 이제 자르는 톱도 손으로 하고 대패질도 손으로 하고 또 뭐든지 다 인력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있어서 좀 편한데요. 지금은 생각하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힘든 걸 모르고 한 거죠. 또 젊었을 때고 또 다 그리 하니까 그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그리 하라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기계 없으니까 다 그리 하니까 다 보통으로 생각하고 다 세월 보낸 거죠.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하며 고되게 이어온 만큼 소중한 기술이죠. 전통 건축물을 더 많은 이들이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조각들인데요. 이 나무 조각들은 네. 뭐예요?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요. 2분의 1로 해서 이게 봉정사 극락전이거든요. 네. 2분의 1로 해서 해체 조립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이제 이걸 알고 싶은 사람들 해체했다 조립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통 건축은 못안 맞고 그냥 이 축부제라고 해서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전통문화재 건물은 돌과 흙, 나무 등 자연의 재료로 짓고 섬세하게 있습니다. 못을 박지 않고 조립식으로 끼워 현대식 철물 구조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구조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조립이 이렇게 다 된 건가요? 예. 조립 다 끝났어 이제. 이걸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 학생들이 교과서 책으로서 보면은 볼 때는 아는데 나중에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물을 해체했다 조립하면은 이제 더 실감이 나고 더 기억력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나중에. 대목장은 한국의 전통 목공 기술을 갖고 있는 목수를 의미합니다. 국내 주요 목조 문화재 200여 건을 유지 보수하거나 복원, 재건축한 인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대목장님께서 요즘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모형 있잖아요. 모형 만든 것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또 전통 건축 기술을 영원히 보존하려면은 자꾸 이제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재료로 이제 모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 있는 한 영원히 이제 이 전통적 기술도 이제 전해지는 거죠. 전통 한옥에서부터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기념비적 목조 건축물까지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진 만큼 그 방법을 후대에 전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김범식 대목장은 200평 정도의 건축물 전시관을 세웠는데요. 따로 홍보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폴집이요. 예, 폴집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굉장히 섬세하고. 예,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배걸림 기둥이라고 그래요. 고려 때는 배걸림 많이 써요. 실제로 모형들을 보시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이 모형들 보니까 실물하고 거의 일치하고 또 아름답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안정감이 있고 참 경이롭습니다. 직접 마주하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일을 맡으면 수개월씩 객지 생활을 하며 만들어온 솜씨가 그 바탕에 있었기에 전할 수 있는 감동입니다. 전통 건축만이 가진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응? 그 아름다운 것도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건물이 크기만 하고 좀 끝이 이제 확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건축은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선이 유연하게 이렇게 곡선이 돼가지고 아름답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그래서 기둥도 사각이고 석가래도 원형이어야 되는데 사각이고 또 처마도 직선. 그 사람들은 고등을 직선을 좋아해요. 직선, 이것도 직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한 곡선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직선이지.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죠. 우리나라 건축이 제일 아름답죠. 세상 그 어떤 건축과 비교해도 가장 아름답다는 우리의 전통 건축.
그 앞에서의 모든 순간에 충실했던 김범식 대목장은 이제 더 많은 후배에게 그 기술을 전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숙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대목장님과는 네. 얼마나 같이 일하신 거예요? 한 25년 조금 넘었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좀 강조하실까요? 이제 그 항시 작업할 때 집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그리 배웠습니다. 집중. 예. 내가 집 주인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다. 뭐 그리 생각하고. 언제나 어느 분야에서나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앞기둥에만 포가 있고 이게 선부집인데 예, 비쌀 때 많은데 조소문으로 뭐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빗소리 아니고 예. 새살문이죠. 새살문. 정성을 다해 제자를 배출 중입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 전통 건축은 뭐 1년, 2년 해서 되는 거 아니고 10년 해도 안 되고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냥 뭐 지나가는 걸로 날짜만 날만 보내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일반 노동자밖에 안 되고 제가 잘해서 뭐 대목장이 되었다든지 도편수가 되었다는 각오로 10년, 20년 단단히 마음먹고서 시작해야 그게 이제 결실이 나오죠. 그냥 뭐 어영부영 뭐 지나가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 건축물을 바로 알고 느끼며 내일의 건축적 패러다임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김범식 대목장인 건데요. 가까이에 위치한 그의 주요 경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벌써 목공을 하신 지도 십수년이 지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뭐 힘들겠나요? 생활의 일부인데 뭐. 이 길을 걸으시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예, 후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도의 자랑, 운문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어우러져 사람이 지내기 좋은 사찰인데요. 자연과 어깨를 걸듯 조화로움이 돋보입니다. 여기는 한 30년 전에 근스님께서 서고 하나 짓는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서 와서 이제 그때는 교통이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자면서 이제 지하에는 시청각실 넣고 뭐 서고 놓고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커졌어요. 일반 뭐 파넬 조립식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목조 건축은 이제 축부재라고 해서 밑에는 이제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쌀축자 해가지고 부재를 쌓아 올린다고 해서 축부재 그러거든요.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지붕에서만 이제 석가래 걸고 할 때만 이제 거기 이제 고정을 하고요. 김범식 대목장의 전통 건축물은 정제된 조형미와 절제된 선, 건축물의 양감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부자재와 단청의 아름다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장인이 지었을 목조 건축의 지극함과 아름다움, 조화로움의 전통을 그대로 복원해내는 김범식 대목장. 엄청난 수의 증서가 그의 실력을 증명해 주는데요. 1942년생, 팔순을 한 해 앞둔 나이에도 현업에서 뛰는 열정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대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김범식 대목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기둥 밑에 나무로 된 주추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누운 결은 약하거든요. 기둥에 이제 물 타고 들어가면 이게 선 결은 강하고
눈결은 약하니까 이게 습기 차고 하면은 눌려가지고 조금씩 되면 오래되면은 이게 쑥 들어가요. 그 물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나무 추출을 하나 놔가지고 그걸 미연에 이제 방지한 거죠. 6m로 하라 그랬거든요. 테두리를 경계석을. 오랜 경험으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계단은 여기. 계단을 제일 먼저 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경계석 돌리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을에 완전히 바싹 마르고 나서 하자고. 이 학교엔 특별히 애정이 높다는데요. 평소에도 저희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목장님께 이 공사를 부탁드렸고 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노고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근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김범식 대목장은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전시도 종종 여는데요. 선생님 소개하는 거 잠시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거를 좀 요거 만드신 데 10월에 있을 공개 행사가 열릴 장소가 바로 여기. 경상도에서 손에 꼽는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이번 선생님의 공개 행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평소에 작업하신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새롭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전통문화재 고건축의 명맥을 이어가는 김범식 대목장. 그가 빚어낸 건축은 우리 민족의 인문학과 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녹아있는 예술적 감각을 직접 마주하면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앞으로 남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뭐 꿈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지금 모형 한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100여 점이 되잖아요. 100점이 넘잖아요. 넘는데 상설 전시관이 돼야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공부도 하고 뭐 관람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상설 전시관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개방하면은 이 작업하는데 시장이 있어가지고 아직 개방을 안 했거든요. 개방하면은 오는 사람이 많으면 또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개방을 해야죠. 개방을 하고 또 상설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해봐야죠. 국보급 건축물들을 호대 사람들이 보고 공부해 길이길이 전승해 나갈 수 있다면 자신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김범식 대목장. 화려한 부자재와 탄청 등 겉은 물론 속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전통 건축물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땀과 눈물, 고뇌와 열정의 목수외기를 굳건히 지켜온 김범식 대목장. 그가 전하는 고건축 기술과 정신, 우리의 어른,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